안녕하십니까. 불사조 유튜브 대표 이정복입니다.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지난주 금요일 미증시 급등으로 인해서 오늘 반도체 관련주 또 삼성전자 지난 주말 동안에 열심히 공부했는데 하이닉스하고 비교했을 때 공급을 줄이지 않겠다는 뉴스와 더불어서 오늘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외국인들은 7월부터 우리나라 주식을 한 7조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종목마다 틀릴 수는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 대한 매수세를 늘리면서 현물 쪽도 많이 팔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경우에는 공매도 금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되는 것 같고, 또 증안펀드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채권 시장이 최근에 많이 경색이 됐어요.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굉장히 강하게 지금 방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무너지는 것을 정부에서 원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하향 안정화가 된다든지 자금의 유동성이 계속해서 제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최악은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지난 주말에 이태원 안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정말 유가족들 그리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물론 이 영상 다음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FOMC가 사실 이번 주에 있는데, 이번 주에 금리 인상 속도를 얼마나 조절을 하느냐, 그 부분이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항상 제가 강조드렸다시피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항상 0.75%포인트 올리겠다 하고 주가 급락하고, 지금 현재는 이번에는 0.75% 올릴 가능성이 한 50% 정도 되죠. 근데 다음번부터는 0.5%포인트로 올리는 속도를 조절을 하겠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리를 딱 한 번 인상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과의 금리 차가 조금 벌어질 것 같아요. 그 부분까지 시장에 좀 반영이 된 것 같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진핑 3년임 때문에 대만 증시라든지 또 홍콩 항생 쪽이 매우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자금들이 굉장히 저평가돼 있는 한국 쪽에 자금이 좀 쏠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이번 달만 놓고 봤을 때 미증시 다우증시 같은 경우는 이미 12% 회복을 했고, 유럽 증시 지난달 떨어진 거 회복, 일본 증시 회복, 사실 다 회복했는데 우리나라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한참 못 미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링이 본격적으로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비교했을 때 삼성전자에 대해 이번에 이재용 회장이 승진을 하면서 주가 굉장히 싸다, 7만원까지는 충분히 올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감산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부분이 시장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번 분기 실적은 매출은 사상 최대를 찍었어요. 수주 같은 경우도 올해 벌써 작년보다 훨씬 많은 수주를 기록하고 있고, 전장 쪽에 대한 두 분기 연속 흑자, 하반기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주가에 반영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안 그래도 PBR 같은 경우는 0.6배밖에 되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가전 부분에 대한 이런 아쉬움, TV 부분에 대한 판매에 대한 부진은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돼 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오늘도 강하게 쇼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만에 굉장히 많은 쇼커버가 들어가는 날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바닥을 다지고 있는 과정, 그리고 이번에 LG이노텍, 애플 효과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줬거든요. 자, 그렇다면 LG이노텍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LG전자, 충분히 저평가 메리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또 매출처도 굉장히 확실하게 있는 상황. 물론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실적이 다소 아쉬운 감은 있지만 LG전자는 사실 휴대폰 부분을 떼내고 전장 쪽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거래량 없이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 섹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채권 시장, 부동산 PF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유동성 지원을 50조 이상 하기로 한 만큼 이번 자체적인 현금이 많은 건설주 같은 경우는 앞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 중에 대우건설이죠. 대우건설과 삼성엔지니어링이 가장 탄탄한 실적을 내고 있는 저평가 우량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재건 관련주는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데, 현대건설기계, 현대두산인프라코어, DY파워, 진성TC, 그리고 신고가를 목전에 둔 대창단조 같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는 건설 기계 쪽은 꼭 봐야 되는 섹터가 아닌가. 지금 현재 시장 대비했을 때 매우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예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다소 아쉬운 섹터가 항공주예요. 아시아나항공이 부채가 너무 많다. 이 부분이 좀 부각이 된 것 같아서 좀 현재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대한항공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 같고, 주가는 충분히 많이 빠졌지만 현재 금리가 당장 내려갈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특히 부채가 많은데 당장 실적이 호전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기업들은 예전부터 약간 좀 조심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연세점에 대한 이런 실적 우려감이 있고, 여기도 오늘 좀 급락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순환매 급락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주가는 충분히 바닥이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은 있지만 거래량이 터지는 부분들이 아직은 조금 관망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만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LG생활건강 최근에 너무 많이 급락을 했고,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예요. 좀 거래량 없이 최근에 빠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공세 정책을 해제하게 된다면 화장품주는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러시아 곡물 수출 중단 이야기가 나오면서 곡물주 TYM, 한일사료, 신성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좀 급등을 해줬는데, 농산물 수출 협정 같은 경우 이행을 다시 하지 않겠다. 이 부분은 지금 러시아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전력을 끊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핵전쟁을 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협상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재건 관련주가 같이 오르고 있다는 점을 보신다면 단발성 이슈가 아닐까. 이 곡물 이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실적이 나오고 있는 섹터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NC소프트 같은 경우가 바닥을 다지고 있는 과정, 충분히 주가 조정을 받았고 거래량이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컴투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 차별화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2차 전지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품주 중에는 상신 EDP,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재료 같은 기업들이 좀 조정이 나왔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기업들이 만약에 지금 올라있는 섹터를 본다고 한다면 오를 때 추격 매수하면 또 수익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삼성 SDI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체크해야 될 일이 뭐가 있냐면, 보호예수가 풀리는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까 보호예수가 급격하게 풀린다든지 추가 상장이 나온다든지 유상증자 일정이 있다든지 이런 기업들만 조금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자동차 관련주 같은 경우는 분명히 현대모비스가 가장 저평가된 기업이 맞아요. 부품주 중에는. 또 개별적인 호재가 나오는 기업들은 급등이 나오고 있으니까 현대차, 현대모비스, 오토에버까지 보시면서 중소형주 안에서는 LVMC 보시면 되겠습니다. LVMC 같은 경우는 제가 충분히 여기서 2배, 3배 오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업, 확실하게 회사가 턴어라운드 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자세하게 지금부터 빠르게 정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카톡을 체험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번호가 나가고 있으니까 꼭 이 번호로 문자로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무료 카톡 7기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확률이 거의 80%에서 90% 정도 진행이 되다 보니까 나는 단타만 하겠다, 나는 오늘 내일만 보겠다 하시는 분들만, 나는 연습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 우량주 안에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섹터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꾸준하게 분석을 해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외국인들이 이제 드디어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또 카카오, 네이버조차도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평가가 된 게 맞거든요. 조금 환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 또 실적 상향치 리포트들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도 지금부터는 투매에 동참하기보다는 좀 인내가 필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정말 힘든 과정에서 극복하는 방식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기다려서 정말로 올라갈 수 있다면 회복을 기다리는 게 맞는지, 아니다, 나는 매일같이 사고 팔고 하겠다, 그거는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손절을 하지 않는다면 이 기업이 좋아지고 부채도 없고 내년 실적 전망이 괜찮고 현재 자산 가치라든지 정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싸다고 생각하시는 종목은 누가 이야기하든지 간에 흔들리지 마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신 있게 스타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10월 31일) 주요 종목 진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는 형식 자체를 이렇게 한번 해볼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고, 영상 시청하시면서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꼭 달아주시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려운 시장 같이 극복하는 겁니다. 자신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에요. 오늘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샀던 대형주, 팔았던 대형주가 명확하게 갈리면서 결론적으로 외국인들이 2천억 이상 매수를 해줬고 거래소에서 선물 쪽에서는 장중에는 훨씬 더 많은 매수를 해줬었는데 장막판에 선물 매수 폭을 축소를 했습니다. 요게 좀 특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현재 나스닥 선물은 한 0.3% 정도 빠지고 있고 오늘은 환율 같은 경우가 현재 지금 0.3% 정도 상승 중이에요. 그러니까 환율이 조금 더 안정되면 좋겠는데 이게 1410원으로 좀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계속 1420, 30원을 버티고 있는 게 조금 더 추세적으로는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주 단위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고점 박스권 저항에서 횡보하고 있는 그런 라인이거든요. 환율이 여기서 확실하게 꺾여준다면 조금 더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지금 4%나 회복을 해서 지난달 떨어진 거를 장악형으로 회복을 했고 유럽 같은 경우도 지난달 떨어진 거를 5.6% 하락하고 이번 달 거의 9% 가까이 완전히 상승 장악형으로 돌려놨습니다. 일본이에요. 완벽하게 지난달 떨어진 걸 회복을 해줬고 홍콩, 대만 여기는 중국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아직 못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감이 있어요. 다만 나스닥이 아직 많이 회복을 못 해줬습니다. 나스닥도 뭐 지난달 10% 떨어지고 한 5% 정도 회복을 해준 상황이고 반도체도 지난달에 떨어진 거 14% 이번 달 5.5% 완벽한 회복은 해주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만큼 특히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를 한번 보시면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떨어지고 전 세계에서 아직 회복을 많이 못 해줬어요. 그렇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래도 이번 달 지난달보다 많은 거래량으로 지난달에 17% 떨어지고 3% 정도 아직 좋게 생각을 한다면 회복을 안 한 종목이 많아서 우리 종목 안에 특징이 있다면 반드시 회복할 종목들은 많이 남아있다. 지수가 오르지 않았다. 1월 대폭락, 6월 대폭락, 9월 대폭락 이후에 여전히 아직 최저점 부근에서 벗어나질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 이후에는 이번 달 또 채권 시장 경색, 유동성 50조 지원하기로 해서 일단 급한 불은 껐다고 보고 있고 채권 시장만큼은 절대 정부에서 물러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된다면 아직까지 가지 못한 대형주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순환매적인 코스피 같은 경우도 6%밖에 회복을 못 해줬는데 거래량이 나왔죠. 그렇다면 조금 밀리더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특징 종목 한 종목씩 보면서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런 캔들이 나오는 종목을 한번 보세요. 이거를 매수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최근에 이렇게 오텍이라는 종목이거든요. 주가가 21,000원에서 4,900원까지 떨어졌는데 특징이 뭐가 있죠? 주가가 이렇게 하염없이 거래량 없이 빠지다가 오를 때 21선 자리에만 있으면 되는데 떨어질 때 거래량이 없었죠. 그러면서 느닷없는 대량 거래가 나왔죠. 이런 거래량이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이런 떨어지는 구간에 분명히 누군가는 매집을 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떨어질 때 대량 거래가 터지는 종목은 올라가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해되셨죠? 그것만 좀 체크해 주시면 되시고 이렇게 된다면 오늘 하루만 해도 위에 가는 게 29%. 그러니까 개별주는 한번 올라가면은 코스닥 종목에서는 주가가 29%도 갔다 오는 게 허다하기 때문에 이런 캔들을 주목을 해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이런 캔들인지. 반면에 이런 게 있어요. 요 기사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보여드리는 게 네이버 카카오 아까 보셨겠지만 1조 주워 담아. 근데 지금 잘 보시면은 최근에만 놓고 봤을 때 네이버 카카오는 하고 삼성하고 다르죠. 삼성은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해주고 있고 네이버 카카오는 외국인 개인들이 오히려 매수를 많이 해줬거든요. 순매수 금액이. 그쵸? 그러니까 아직까지 네이버 카카오는 너무나 많은 금액으로 이 순위도 중요한데 이 안에서 1, 2등을 기록하는 종목들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LG 생활건강 이런 종목들. 하지만 LG전자는 여기 있지만 거의 맨 끝순위에 있죠. 여기 외국인들 매수하는 종목 안에 지난주에 현대모비스 굉장히 주목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LG 에너지솔루션은 조정시 보자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래도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해주고 있다. 요거를 이제 주목해서 보시면 되고,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우리가 오늘은 일단은 괜찮았어요. 실적 자체가 좀 괜찮았고, 실적보다도 네이버, 카카오는 오늘 추천이 나왔거든요. 현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근데 여기도 대량 거래로 빠지긴 했지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너무 싸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대량 거래 나오게 되면 일단은 이렇게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왜 이 가격에서라도 정리하자는 마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보통 이렇게 주가 떨어지면 이렇게 거래량 터질 때 다 같이 집어던지진 않거든요. 거래량 없이 빠지는 게 좋습니다. 반면에 카카오예요. 카카오뱅크가 오늘 좀 많이 올랐죠. 여기는 빠졌는데 거래량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거래량 기준으로 볼 때는 한 1년 동안 봤을 때 이게 떨어질 때 거래량이 여기도 엄청 많았죠. 블럭들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음봉이 큰 종목은 장대봉으로 돌리기 전까지는 매물이 항상 있어요. 매물이 없으려면 거래량 없이 빠져야 됩니다. 카카오뱅크 주가 고점에서 거의 94,000원에서 지금 15,000원 남은 돈이 없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당연히 과매도 구간이죠.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인수하면서 오히려 투심이 얼어붙었지만 네이버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연차트를 보니까 너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자율반등이라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기관들은 그래도 담아주고 있다. 그러면 현재 전저점을 이탈시키지 않는다면 당연히 지금은 들고 가야 될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카카오예요. 카카오는 제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요 밑에서 대량 거래는 터졌는데 양봉으로 터졌어요. 양봉으로. 이게 또 매우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급락은 나왔지만 음봉으로 최대치 거래량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질 때 카카오의 최대치 거래량은 언제냐면 10월 17일이에요. 10월 17일이 음봉이 이렇게 터진 게 아니라 그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카카오 서버 복구되고 해서 다음날 급락 안 하고 양봉으로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종가상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매물대가 아니라는 거죠. 받아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향후에 당분간은 횡보라도 들어간다. 당장 여기서 뭐 내일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횡보라도 들어가면서 여기 떨어졌을 때 거래량은 없는 게 맞으니까 매물대는 이 라인이 맞겠죠. 요 라인. 카카오의 1차 매물대는 65,000원부터 7만원 정도가 매물대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자율 반등을 기다리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도체가 바닥이 가까워졌는데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제가 비교해드렸던 이유는 여기는 감산을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그동안 업황부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인텔이 강세 영향도 있었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현재 반등을 하고 있고 하이닉스는 감산을 한다 그랬기 때문에 확실히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랑 비교했을 때 항상 탄력이 떨어졌었는데 삼성전자를 봐야 되는 명분이 이번에 이재용 회장님 취임식도 그렇고 삼성전자가 확실하게 주가를 부양을 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졌기 때문에 뭐 공급은 다소 좀 아쉽고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아쉬운 게 있지만 주가가 그만큼 반영이 돼 있다는 거에 우리가 중점을 두면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보시면 자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은 이거예요. 삼성전자 120일선까지 왔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삼성전자를 너무나 안 좋게 이야기한 분들이 대다수예요. 하지만 제 영상 쇼츠를 보시면 단 한 번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해. 쇼츠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여기 쇼츠 다 있죠? 쇼츠 카테고리 여기 있습니다. 동영상 쇼츠 카테고리 보시면 주가 떨어질 때도 58,000원 때도 마찬가지고 55,000원 때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삼성전자를 지금 봐야 되는 이유, 삼성전자 말고 이런 얘기를 제가 제일 싫어한다고 말씀드렸고 황당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라인에서 삼성전자 빼고 하세요. 그럼 여기서 손절이 다 들어가는데 지금 삼성전자를 들고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도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6만원 가면 떨어진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 삼성전자는 시장에 관련 없이 빠지게 되더라도 만약에 빠지게 되면 거기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매물이 어디냐 하면 7만원 라인부터 이 7만원 라인부터가 삼성전자가 1차 매물대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만큼은 이번 달에 양봉 거래량이 월봉 월산이 더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목해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도 저는 삼성전 눌릴 때마다 보는 건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조정식. 하이닉스는 어쨌든 대량 거래가 금요일날 터졌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줘야 되거든요. 또 반대 매매가 나가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하이닉스 4분기 적자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메리트가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더 위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 전저점 라인을 지키는지 여부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온 거는 괜찮은데 대량 거래로 이탈을 시킨다든지 이러면은 여기서조차 하이닉스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반면에 관련주 중에 삼성전기는 그렇지 않죠. 횡보 들어가면서 21선에 안착돼 있으니까 거래량 없이 빠졌으니까 충분히 자율주행 관련주 또 MLCC 관련주로 부각이 될 수가 있고 여기도 넓게 보면 최저점 근처에서 거래합니다. 현대차 관련주인 현대모비스가 그런 식으로 된 거예요. 한 번 올랐습니다. 주가 최저점에서. 이렇게 넓게 보시면은 이렇게 맨날 떠져 있고 한 번 올랐는데 실적이 너무 좋게 나오다 보니까 현대모비스 너무 싸다 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현대차하고도 약간 다소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IRA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공화당이 중간 선거에서 이기게 된다면 오히려 현대차가 수혜를 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렇게 떨어졌을 때 팔자리는 절대 아니죠. 현대차 같은 경우도 21선 자리에서 최소 횡보는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현대모비스는 탈피가 됐어요. 왜? 현대차가 반등이 될 때 현대모비스는 제대로 오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굉장히 높게 제시하고 있고 주가가 원래대로 찾아가야 되는 여기도 자율주행 관련주예요. 그렇다면 매물대는 25만원, 7만원까지는 충분히 가볼만 하다고 생각이 들고 현대 오토에버라든지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떨어졌을 때 봐야 되더라고요. 관련주로서 제가 LVMC 같은 경우도 21선에서 있죠. 떨어졌을 때 거래량이 없고 실적이 좋아지고 부채가 없어지고 있고 대주주가 5천만 주 이상 가져가면서 억지로 떨어졌기 때문에 요런 자리에서 급등이 들어가면 순식간에 5천원까지는 빠르게 도달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너무나 좋아지고 있고 자동차 수요가 없는 게 아닌데 동남아는 올해부터 공장 돌아가는 거거든요. 작년엔 셧다운이어서. 그래서 베트남이 작년보다 3, 4배 좋아진 상황에서 좋은 뉴스가 나온다면 현재공에서 한 번에 되돌릴 가능성이 높죠. 아까 미코 같은 종목하고 똑같아요. 미코가 아니라 오텍 같은 종목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긴 뭐 너무 많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종목을 보고 건설주 마찬가지예요. 제가 항상 현대건설기계 지금 좋다고 하고 나서 4번 연속 급등 중이에요. 진성TC도 계속 말씀드리는 종목이죠. 진성TC, DY파워, 대창단조, 건설기계 쪽, 굴삭기. 우크라이나 휴전된다고 하면 가장 세게 올라갈 종목들이죠. 대창단조는 신고가를 뚫게 된다면 사실 10,000원 정도 도달이 돼도 싼 종목이거든요. 항상 조정시 수급도 들어오고 정배열 종목 보신다면은 한미글로벌도 있고 유신이라는 종목도 있지만 이 종목들보다는 조금 더 실적이 안정적인 게 또 급등주거든요. 여기는 대창단조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이 종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대우건설 오늘 건설주가 이제 또 원전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원전 이야기 나왔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대우건설은 외국인 또 팔지도 않았어요. 오늘 쇼커버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ELENC 여기는 팔고 있죠. 계속 GS건설 팔고 있죠. 현대건설은 오늘 사줬습니다. 근데 현대건설 최근에 정말 많이 떨어졌고 그러니까 여기 신저가 살짝 찍었지만 거래량이 많지가 않잖아요. 최근 거래량 대비했을 때. 건설주는 투자 심리의 문제고 21선 안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쇼커버링이 들어간다면 대우건설이 가장 빠르게 쇼커버링이 대형주 중에 들어간다. 여기는 자체 수령금이 2조 3천억 있다고 제가 커뮤니티에 자세하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올라가게 된다면은 한번 급등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런 21선 자리에 있는 종목들, 요런 종목들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 뭐 대현이라든지 CJCGV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21선 안착이 된다면은 연말 대작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여긴 떨어졌어도 거래량이 하나도 없어요. 공매도 쇼커버링이 들어갈 수가 있죠. 왜? 코스피 200에서 빠졌는데도 공매도가 있거든요. 근데 요렇게 떨어지는 과정에서 누군가 포기하는 대량 거래가 나오지 않았어요. 오늘 아쉬운 게 호텔신라거든요. 면세사업부가 좀 실적이 아쉽게 나오는데 연봉을 보시면 양매도가 세게 나왔어요. 이 보시면은 그 호텔신라는 연봉을 보시면 아직 많이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량 거래가 나오면은
양봉이 대량 거래로 나올 때까지 일단은 좀 관망을 하는 게 맞다. 호텔신라는. 아시아나항공 마찬가지죠. 여기는 부채 비율이 뭐 8,000%다. CJC지문의 실질 부채는 230%입니다. 근데 아시아나항공은 실질 부채가 너무 높아요. 근데 대한항공에서 인수를 해갔기 때문에 오늘도 대량 거래를 통해서 좀 급락이 나온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아주 많은 건 아닌데 여기도 대한항공에서 어떻게 살려주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LG전자 한번 볼까요? 자, LG전자예요. 21선 안착이 돼 있죠? 공매도 쇼커버링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죠. 보시면 외국인들이 아직 세게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연기금 팔다가 들어오고 여기도 보시면은 메리츠 쪽에서 이 LG전자는 대량 지금 공매도 환매수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증권가에서 좋은 거 나쁜 거 같이 찾아보더라도 이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4분기 실적은 하향을 했지만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우리가 결국은 전장, TV와 가전 쪽의 고성장을 프리미엄 쪽으로는 하고 있는데 여기 로버트 쪽도 하고 있고 안 하고 있는 데 없거든요. 하반기 신규 수주가 호조가 있고 환율 상승 영향이 있어서 수주 잔고가 이미 65조가 목표인데 80조면 내년 전망이 좋은 거잖아요. PBR은 0.6배고 하반 경직석 확보했고 그래서 결국은 LG전자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가장 싼 코스피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가가 빠졌지만 억지로 떨어질 때 거래량이 이렇게 없죠. 이런 종목들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진 종목 올라갈 때 쇼커버 들어오면 순식간에 대량 거래 나오면서 항상 오를 때 거래량이 더 많았죠. LG 이노텍 제가 어제도 이제 실방에서 좋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여기가 이제 어쨌든 카메라 모듈 쪽, 자율주행 쪽, 삼성전기와 함께, 현대 오토바이와 함께 여기는 너무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떨어졌을 때 보시는 게 맞아요. 이렇게 떨어졌을 때, 조정받을 때 여기 지분을 또 갖고 있는 LG전자가 있죠. 그래서 LG전자는 정말 탈색조 같은 종목으로서 이제 81,600원까지 안착이 됐기 때문에 여기는 삼성전자가 많이 오르는 날은 안 올라요. 많이 잘 보면 이제 순환매에서 강하게 올라갈 종목은 LG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외국인들은 국내 들어서 올해 국내 주식 이달만 3조 매수하고 있고 지금 7월부터는 7조 매수하고 있어요. 홍콩이나 지금 중국하고 다르다는 그 뉴스입니다. 아까 제가 오프닝에 잠깐 보여드렸지만 그래서 LG 이노텍도 깜짝 실적을 보여주면서 4% 강세에 30만원 재돌파되면서 애플 관련주로 보면 LG 이노텍만 보시면 됩니다. 대형주 중에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 안에 들어가면 되고 오늘 전체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강했고 곡물 관련주가 오늘 좀 뭐 지난번 실방에서 말씀드렸던 TYM 같은 종목들 요런 종목들은 좀 반등을 했는데 다 보면 반토막식은 다 나 있어요. 신송홀딩스 이런 종목들 한일사료 하루짜리죠. 보통 보면 오르더라도 엄청 많이 떨어져 있다. 곡물 가격 상승에 대한 수혜를 많이 받기 때문에 심지어 러시아에서 곡물 수출 중단을 일시적으로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쪽에서 그건 일시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오늘 종목들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증권주는 키움증권 기준만 보시면 됩니다. 떨어졌지만 채권 때문에 떨어졌지만 PF 대출 때문에 걱정됐지만 V자로 반등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럼 관련주들 당연히 유진투자 같은 경우도 충분히 21선 자리에서 올라갈 수 있고 한 150만 정도 자사주 매입할 수가 있고 자사주 매입 여력이 있고 떨어질 때 거래량이 없었죠. 이런 증권주들도 저는 한번 강하게 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PF 대출 때문에 터무니없이 거래량도 없이 회사가 마치 잘못될 것처럼 그런 식으로 떨어진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채권 쪽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미국 FMC 같은 경우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게 그대로 되잖아요. 미국은 그대로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동안에 FMC에서 금리 0.75 올릴 거야 해서 폭락하고 나서 이제 0.5 올릴 거야 해서 다시 올린다고 한 대로 그대로 V자 급등이 들어가고 있어요. 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번을 강조를 드렸어요. 팔 때 아니라고. 월봉 보시면은 어떻게 됐어요? 월봉 대량 거래로 올랐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조정 나올 시에도 만약에 이걸 좀 더 본다면 35불 이상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어요. 마이크론보다 훨씬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정 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돈맥경화 이야기 나오면서 대출 말고 유동성이 지금 막히고 부동산이 폭락을 이미 많이 한 상황에서 부동산 대출을 안 하게 해주면
돈맥 경험 와서 이미 유동성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채권 시장에 50조 공급하고 체한 펀드를 확실하게 지원한다고 한 만큼 모든 주식들이 투자 심리만 회복되면 대량 거래로 급락만 안 나오면 돼요. 이 자리에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그러면 회복될 때 한번 급등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성창기업 지주도 이게 알짜 기업인데 기관들이 1년 동안 매수하고 나서 하나도 안 올랐잖아요. 목재 가격 급등 환율 때문에. 하지만 이런 종목들은 자산 가치가 터무니없이 높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20일선 안짝에서 한번 급등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종목들. 리오프닝 관련주도 마찬가지고요. 거래량 없이 빠진 종목들 부채 별로 없고 실적 앞으로 좋게 나올 기업들 하나도 흔들릴 이유 없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엄지 지금 좀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앞으로 업로드 영상도 많이 좀 찍어 드릴 거고 주요 종목들 많이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카카오 관련주 또 네이버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 힘드실 거고 화장품주도 저는 제가 말씀드린 이제는 아모레퍼시픽도 그렇고 이제는 팔 때는 아닌 것 같아요. LG 생활건강도 거래량 없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급락 나올 때 대량 거래가 안 나오는 게 좋겠죠. LG 생활건강 1년 동안 70% 떨어졌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도 마찬가지예요. 게임주는 NC소프트, 컴투스 요것만 보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바닥주 게임주 보실 거면은 근데 저는 NC소프트가 가장 실적 저평가고 수급이 최근에 좋기 때문에 조정시마다 NC소프트를 보신다면 한 번도 제가 이거에 대해서 떨어졌어도 45만원, 50만원까지는 충분히 회복할 종목으로 보고 있어요. 게임주 안에서는. 그래서 지금 어떤 종목이든지 코스피, 코스닥이든지 회복이 많이 안 한 상황이다. 이 부분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주말 실방 한번 보시고 쇼츠 영상 많이 올려놨으니까 쇼츠 영상도 꾸준히 보세요. 삼성전자, LG전자, 건설주 다 올려드리니까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올려드리고 있고 아까 오프닝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이 무료 카톡방 같은 경우는 단타로 하는 경우는 거의 뭐 확률이 90% 육박하는 것 같아요. 1기부터 7기까지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량주 하기 싫다. 무슨 삼성전자냐. 관련주 중에 상한가 칠 거 없나. 또 뭔가 급등할 종목 찾고 있으신 분들은 그 대신 010-9866-4700으로 카톡으로 무료 체험 신청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문자를 보내주셔야 이게 신청이 완료가 되고 한꺼번에 많은 인원들을 하지 않습니다. 수급이 꼬일 수 있기 때문에. 자, 오늘 또 오프닝 영상이랑 같이 합쳐서 보니까 좀 많이 영상을 찍은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미국이 다소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조정이 나올지도 알 수 없죠. 조정이 나오더라도 환율이 좀 안정되는 게 중요하다. 환율이 여기서 또 1450원으로 가게 되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1410원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지금 미국 종목들 미국에서는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이 회복을 아직 많이 못 해준 상황이에요. 그리고 하나 걱정해야 될 섹터는 뭐다? 부채가 많고 적자가 너무 많은 기업들은 지금이라도 떨어졌을 때 다 같이 팔 수가 있으니까 그런 기업만 좀 멀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엄지, 댓글 부탁드리면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